후반기 반등을 노리는 상승세의 토트넘. 그런데 갑작스런 연달아 나온 부상 선수들로 인해서 조금은 악재가 생겼는데요. 토트넘 허스퍼가 2부 비수마 선수가 왼쪽 발목 피로 골절로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토트넘이 또 오늘 바로 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비수마 선수가 곧바로 수술대에 오를 것이라고 급작스럽게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비수마 선수가 이제 피로 골절을 당했잖아요. 네. 근데 피로 골절이라는 수술이 뭐 저희 역시 뭐 대표팀 선수로서 경력을 많이 했던 뭐 이동국 선수라든지 그 외에 뭐 많은 선수들 혹사를 많이 당하면서 고생했던 선수들이 당했던 부상인데 비수마 선수가 이걸 좀 당하게 됐다는 게 좀 의아하거든요. 실제로 피로 골절은 말 그대로 이제 많이 써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육에 이제 부하가 가면은 이 근육이 조금 더 피로해지고 뼈에 부하가 가면은 피로골절이라는 것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 자극에 의해서 뼈에 미세한 골절이 나는 현상을 피로골절이라고 하는데 비수마 선수가 경기를 많이 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로골절을 당했다. 조금은 의아한 소식입니다. 예, 사실 피로 골절이 심한 부상도 아니고 실금 정도가 간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확인했을 때면 좀 쉬고 나서 바로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수술까지 하게 됐다는 건 조금 늦게 발견했다는 얘기고 사실 그렇잖아요. 수술을 받게 되면 어떤 수술이든지 수술하고 이제 열었기 때문에 회복하고 재활하고 경기 감각 찾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구체적인 진단이 나온 건 아니지만 피로 골절 수술을 했다는 얘기는 최소한 한 달 그리고 많게는 경기 출전까지 2달이 걸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프리미어리그라는 또 특성상 그리고 축구 선수라는 특성상 굉장히 또 격렬하게 경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웬만한 이 회복 단계가 아니면은 경기에 뛸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또 따라서 이 한 달, 2달 정도의 이 비수마의 공백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예, 2달이면 사실 지금 2월 초니까요. 4월이나 돼야 뛴다는 얘기인데 5월이면 리그가 끝나요. 그러니까 뭐 그때 돌아와서 조금 경기를 뛸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올 시즌 전체를 돌아봤을 때 비수마 선수 영입은 좀 실패한 거 아니냐. 왜냐면 비수마를 올 시즌에 큰 기대를 안고 데려왔는데 거의 이제 써먹지 못한 채 올 시즌이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비수마 선수가 피로골절을 당할 정도로 뛰었느냐 이게 조금 의아한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또 여름 이적 시장에 데려온 비수마 선수인데 이 프리미어리그의 출전 횟수만 봐도 20경기 이 단순히 이 20경기만 봤을 땐 그래도 많이 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출전 시간을 보면은 807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풀타임 기준으로 10경기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만큼 이 주전이 아니라 교체로서 많이 출전을 했다는 뜻이 되겠고 비수마 선수가 주전을 자리 잡지 못하고 교체 자원으로 전락했다는 그러니까 이적 시장에서 어쨌든 실패한 영입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FA컵 카라바오컵은 솔직히 로테이션 가동하면서 후보가 나오는 경기 그 경기만 풀타임으로 뛰었고 심지어 그 프레스턴과의 FA컵 경기를 뛰고 나서 피로 골절이 온 거예요. 그 챔피언스리그는 3경기에서 89분이니까 역시 후보였습니다. 리그 20경기를 뛰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발 출전은 8번밖에 없었고 그 8번도 사실은 벤탄쿠르의 부상이라는 이슈가 생겨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비수마가 피로골절을 당할 정도로 뛰지 않았다. 심지어 말리 대표 선수인데 이 선수가 뭐 리그 일정 또 소속팀에 집중하면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선전도 안 갔어요. 그리고 말리는 월드컵에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팀을 오가면서 혹사를 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비수마 선수가 원래 좀 부상이 많았던 선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비수마 선수의 또 부상 이력을 보시게 된다면은 굉장히 또 많은 부상을 달고 사는 그런 인저리 프론의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상의 종류를 보시게 된다면은 엉덩이 부상, 어깨 부상, 혹은 무릎 부상.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를 치르면서 뭔가 이 타박에 의한 조금은 불가피한 부상이 많은 선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이 몸 자체가 그렇게 부상에 취약한 선수는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발목 피로골절이잖아요. 발목을 많이 썼다. 근데 이게 많이 써서 누적된 거라면 이전에도 발목 부상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발목 부상이 없다가 토트넘에 와서 경기도 안 뛰었는데 발목 피로골절이 생겼다. 이거는 토트넘에 와서 뭔가 일이 있었다. 뭔가 이 선수를 관리를 못 해줬다라는 건데 사실 비수마 선수의 악몽은 입단 후 지난 한국 투어 프리시즌 때부터 있었죠? 네, 초반에 사실 이 느낌이 좋진 않았습니다. 네, 지난 7월에 이 토트넘이 방한했을 때 한국 투어를 했을 때도 비수마 선수가 영입이 되자마자 바로 한국 투어에 참여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서 팀 훈련을 좀처럼 정상적으로 치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토트넘 선수들이 다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서 평가전을 치를 때도 이 자가격리 기간이 있다 보니까 늦게 영국으로 가야만 했거든요. 결국에는 호텔방에 갇혀 있었다는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몸을 만들어야 될 시기, 체력을 만들어야 될 시기, 그리고 이적까지 했으니까 팀 전술에 녹아들어야 될 시기에 훈련을 못 했으니까
컨디션 떨어지죠. 네. 적응도 못하죠. 그리고 뭐 시차 문제도 있었고 굉장히 또 한국에서 뭐 하겠습니까 혼자 외로웠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시즌 시작됐을 때 또 주전으로 뛰지 못하니까 결국엔 팀을 위해서 콘테 감독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뛰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한국 투어에 오자마자, 그러니까 영입이 되자마자 좀처럼 기회도 못 잡고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본인으로서도 심리적으로 조금은 조급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코로나19라는 좀 육체적인 그런 변수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경기에 뛰지 못하다 보니까,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도 조급했을 거고, 아무래도 이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대부분의 뭐 케인이나 손흥민 선수는 월드컵에 갔지만 남아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따로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예. 비스마 같은 경우에는 조급한 마음에 조금은 쫓기면서 굉장히 또 체력적으로 무리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게다가 콘테 감독이 굉장히 강렬한 훈련을 또 주문하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사실 토트넘이 스킵도 그렇고 뭐 세세뇽도 그렇고 탄강가 굉장히 부상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게 흥미로운 게 주전이 아니라 후보 선수들이 부상이 많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후보 선수들을 끌어올리는 과정 속에서 조금 무리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사람이 근육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하면 부상이 또 잘 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한다면 비수마가 어떻게 보면 브라이튼에서 뛰면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미드필더 중에 한 명으로 꼽히면서 기대를 받고 왔는데 막상 와서 완전히 후보로 밀려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엔 이런 훈련을 무리하게 하면서 피로 골절이 온 게 아니냐. 그런데 사실 이걸 온전히 비수마의 잘못만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시선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 비스마가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각광받는 미드필더로 평가받았을 때가 이 3-5-1을 썼을 때였거든요. 예. 현재는 이 콘테 감독의 체제 아래 3-4-3, 그러니까 투 중앙 미드필더 체제를 사용하는 토트넘인데 3-5-1을 쓸 때, 그러니까 브라이튼에서 비스마의 활약이 굉장히 또 좋았기 때문에 그런 전술적인 차이점이 비스마 입장에서는 조금은 적응하기 힘든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도 그리고 비스마 선수가 토트넘에 와서 잘했던 경기들도 네. 3-5-1을 쓰면서 본인이 이제 굳히기를 위해서 공격 숫자를 줄이면서 미드필더 한 명을 늘리면서 투입되거나 혹은 이제 다른 미드필더가 다쳐서 어쩔 수 없이 3미드를 써야 했던 그 시기에만 잘했던 거거든요. 가장 단적인 경기가 바로 지난 전반기 손흥민 선수가 헤이트트릭을 기록했던 레스터 시티전이잖아요. 네, 바로 이 경기가 이 비스마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가장 잘 보여준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이 후반전에 쿨루세스키를 빼고 비스마를 투입한 콘테 감독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승을 거두고 있는 와중에 지키기 위해서 이 비스마를 투입을 한 건데,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쿨루세스키가 오른쪽 윙어지 않습니까? 예. 쿨루세스키를 빼고 비스마를 투입하면서 3-4-3에서 3-5-2로 전형을 바꾼 콘테 감독이에요. 예. 그때 당시에 비스마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이 3미들 체제에서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예, 그 공의 운반이라든지 패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뿌려주면서 비수마가 들어오자마자 3분 만에 손흥민 선수의 시즌 첫 골이 나왔고 네. 연달아서 추가골에 헤드트릭까지 나왔는데 이게 비수마 효과였거든요. 3-5-2가 되면 어떤 효과를 보이느냐. 사실은 저희가 전반기 때도 손흥민 선수가 하도 골을 못 넣으니까 이건 전술적인 문제다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3-5-2가 되면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서 활용할 수 있고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 영역이 넓어지고 또 케인 선수와 호흡도 맞출 수 있고 또 페리시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이곳저곳에서 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중요한 건 비수마의 역할인데, 바로 3미들에서 호이비에르 벤탄쿠르와 함께 뛴다면 비수마의 최대 장점인 볼 캐리 능력과 자유롭게 공격을 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말씀해주신 대로 이 비스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볼 운반 능력, 볼 캐릭 능력인데 3-5-2 체제로 갔을 때는 3미드필더 체제, 그러니까 조금 더 앞쪽으로 비스마가 갔을 때 마음 놓고 수비 부담을 덜면서 앞쪽으로 전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비스마의 장점이 또 잘 발휘가 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이 손흥민 선수에게도 조금 더 연계가 잘 풀려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벤탄쿠르 같은 경우는 공격 가담도 좋지만 측면 수비 커버도 좋고, 또 호이비에르도 요즘 공격 가담을 해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풀백과 뭐 센터백을 지원해줄 수 있는 움직임이 또 강점이잖아요. 비수마도 커버를 하면서 열심히 뛰어주긴 하지만 사실 이 선수가 수비력 자체에 있어서는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전방에서 태클해주고 부딪혀주고 싸워주면서 공격도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박스 미드필드지, 호이비에르 같은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드도 아니고 또 벤탄쿠르 같은 테크니션은 또 아니거든요. 결국에 3명 다 중앙 미드필드이긴 한데 비수마는 비수마만의 장점이 있으나 이 장점은 3미들에서 누군가 커버를 해줘야지 잘 살아난다. 2미들이 되면 뭐가 문제냐? 일단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손흥민 선수는 3-4-3이 될 경우에는 앞에 공격수가 워낙 많고 페리시까지 올라오니까 네. 본인이 활동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요. 근데 반면에 비수마는 2미들이 되니까 커버해야 될 영역이 너무나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3명에서 2명으로 주니까 아무래도 이 중원에서 비스마 혼자 담당하는 커버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죠. 예. 따라서 이 비스마 입장으로서는 공격을 할 때도 수비를 신경 써야 되고 수비를 할 때도 또 앞쪽으로 전진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거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비스마의 장점을 3-4-3이 돼서는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장면이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제 비수마가 브라이튼에서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당시 포터 감독이 비수마에게 명확한 역할을 주고 나머지 두 명의 선수들로 하여금 조합을 이룰 수 있게 해줬던 건데 이렇게 투미들이 되면 비수마가 혼자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언제 올라가야 될지 언제 내려와야 될지 그런 판단들을 해야 되는데 이 선수가 이렇게 지능적인 선수는 아니었어요. 부여한 역할을 잘 수행하는데 스스로 경기 중에 이걸 조율하고 결정하는 데서는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결국엔 투미들로 뛸 때는 수비 내려올 때 늦게 내려온다거나 공격에 올라갔다가 못 내려온다거나 공격에 올라갈 타이밍을 놓친다거나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우왕좌왕하는 플레이를 보이면서 심지어 후반기 들어서는 유망주인 파페사르한테까지도 주전 경기에 밀릴 정도로 이 선수가 갈피를 못 잡았다라는 거. 결국에는 3-4-3에서 맞지 않은 선수인데 그럼 이 선수를 왜 영입을 했냐? 이 선수를 데려올 거라면 이 선수를 잘 쓸 수 있는 전술을 썼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콘테 감독이 이 선수를 잘못 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부담을 갖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훈련에서 무리를 하게 되고 결국 부상까지 오게 된 것. 비수마의 악몽에는 콘테 감독의 선수단 운영, 선수단 기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비수마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토트넘 일정에도 문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토트넘의 앞으로의 일정도 굉장히 빡빡한데요. 당장 주말에 레스터전을 치르고 난 다음에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르러 밀란으로 갑니다. 밀란과 토트넘의 경기가 또 수요일 한국 시간으로 예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웨스트햄전이 그 주말에 있어요. 따라서 거의 한 일주일에 3경기를 치러야 하는 정말 혹독한 일정 속인데 이 당시에 어쨌든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 이 두 명의 조합만으로 이 3경기를 다 치르기에는 분명히 부담이 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무엇보다 이 중원 조합에서의 백업 자원들이 분명히 필요했던 토트넘인데 지금 상황에서 비수마가 낙마한 가운데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거의 스킵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레스터가 조금 그나마 수월한 상대이고 가장 중요한 게 현재 토트넘 입장에서는 챔피언스리그 경기니까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주전 조합을 레스터 시티전에 썼다가 자칫 잘못하면 밀라노 원정에 벤탄쿠르나 호이비에르가 없다. 이건 좀 큰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둘 중에 한 명 정도 특히 벤탄쿠르가 조금 최근에 부상 이슈가 있었으니까 쉬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브닝 스탠다드는 스킵의 출전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팬들이 조금 의아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파페사라가 최근에 잘했는데 왜 안 쓰지? 근데 알게 모르게 이 선수도 부상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또 FA컵 경기에서는 간간히 또 모습을 드러냈던 사르였는데 지금 또 엉덩이 부상을 당했어요. 사르마저 지금 낙마한 가운데 최대 8주 이탈하는 요리스까지. 그러니까 주전 자원들은 물론이고 이 백업 자원인 특히나 이 중원 쪽에서의 비수마와 사르까지 낙마를 하면서 사실상 이 로드리고 벤탄쿠르랑 에밀 호이비에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혹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스킵을 써야 되는데 스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은 재능과 불꽃을 보였지만 이 선수 역시 장기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그 폼을 못 찾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선수가 나왔다 또 다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3-4-3을 쓰니까 사실은 미드필더 5명이면 충분한 숫자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2명만 쓰고 거기 2명 백업에 1명이 더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2명이 다쳤다. 그렇죠. 그러면 미드필드 뎁스에 문제가 생긴 건데요. 저는 이게 결국 콘테 감독의 선수 영입의 오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2022년 여름 그러니까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하고 나서 정말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아서 6명을 영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6명 중에 주전이 된 선수는 페리시밖에 없다. 확실히 이 콘테 감독이 지난 시즌에 이제 중도에 부임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꾸역꾸역 4위 싸움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이번 시즌 사실상 이 콘테 감독의 풀 시즌으로 만난 첫 시즌 아닙니까? 그만큼 이 다니엘 레비 회장 또 그리고 또 수뇌부 차원에서도 콘테 감독이 원하는 영입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콘테 감독이 원하는 전술의 많은 선수들을 자기 딴에는 어쨌든 영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영입한 선수 중에 지금 뛰고 있는 선수는 페리시치가 유일하거든요.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도 지금 후보임과 동시에 또 부상까지 겹쳤고 비스마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또 지금 부상을 당했고요. 데드 스펜스 같은 경우에는 또 콘테 감독이 원하는 픽은 또 아니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또 안 쓰다가 스펜스의 또 퍼포먼스까지 자연스럽게 내려갔고 결국 임대를 떠났고요. 유일하게 지금 페리시치만 주전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포스터 같은 경우는 후보 골키퍼인 거고 또 이제 또 홈그로운 선수 규정 때문에 잉글랜드 선수가 필요해서 데려왔던 것이고 랑글레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센터백 1옵션들을 데려오지 못하다 보니까 임대로 그것도 완전 영입 옵션 없이 데려와서 초반엔 이 선수의 패스 능력을 좀 살려봤지만 결국에는 이 수비력의 문제가 나오면서 벤 데이비스의 백업이거든요. 맞습니다. 백업만 주구장창 샀다 결국에는 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비수마 선수를 데려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토트넘이 이제 미드필드를 강화해야 된다. 특히 미드필드에서 창조성을 강화해야만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케인 선수를 좀 더 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가장 많이 대두됐던 것이 이제 심장 문제를 극복하고 브렌트포드에서 이제 재기에 성공했던 이 에릭센이 자유계약 선수로 풀렸으니까 데려올 수 있다. 데려와야 한다. 그리고 실제 접촉도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안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에릭센 선수가 확실히 또 토트넘과 링크가 있었고 실제로 또 에릭센 선수 본인도
토트넘에 대한 또 의향이 있었거든요.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 에릭센 영입에 실패를 한 토트넘이고 가장 지금 토트넘에 필요했던 이 창의적인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이 지금은 아예 전무한 상태입니다. 예, 사실 이제 에릭센 같은 경우 토트넘에서 왜 못 데려왔냐, 이것은 에릭센은 마음이 있었지만 토트넘은 그렇게 에릭센이 적극적으로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왜냐, 3-4-3을 쓰면은 맞습니다. 사실 에릭센의 역할도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 근데 에릭센이 원하는 건 장기 계약에 고액의 연봉이에요. 왜냐면 FA 선수고 본인도 마지막 이제 선수 경력에 전성기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토트넘이 제시하지 않았고 실제로 공식 오퍼를 하지 않으니까 맨유로 간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에릭센만 왔다고 쳐도 지금 토트넘이 훨씬 더 풍부한 패스를 공급해주고 3-5-1을 쓸 때도 훨씬 더 경기력이 좋고 혹은 비수마와 더불어 공존시키게 해도 뭔가 이제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아쉬운 거죠. 사실 이 콘테 감독의 성격 자체가 이 전술에 선수를 맞추는 그런 예. 스타일이잖아요. 따라서 3-4-3 포메이션만 계속 고집을 한단 말이죠. 만약에 이 3-4-3뿐 아니라 3-5-2 포메이션도 시즌 초반에 구상을 해놨다면 그러면 에릭센이 뛸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 콘테 감독의 조금은 고집적인 그런 전술 운영,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스노우볼로 굴러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손케쿨 트리오가 지난 시즌에 잘 작동한 가운데 이 세 명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멀티 공격수 히샬리송을 데려왔어요. 그럴 경우 사실은 이 네 명 중에 한 명은 벤치에 놔도 되지만 두 명 다 벤치에 놓기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제 3-4-3을 쓴다. 네. 하지만 사실 부상 이슈도 실제로 발생을 했고 결국엔 전술적인 유연성을 생각한다면 그 네 명으로 3톱 혹은 2톱을 병행하고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도 조금은 다른 차원의 이런 패싱력이 있는 선수를 데려왔다면 사실 훨씬 더 이제 유연하게 시즌을 운영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맨유가 토트넘과의 4위 경쟁에서 훨씬 앞서가고 있는데 지금 맨유가 잘 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결국 에릭센이 와서 미드필드 플레이가 세련돼졌고 또 카세미르가 오면서 견고해졌단 말이에요. 미드필드 영입을 잘했기 때문에 맨유가 반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브루노 같은 경우도 사실은 토트넘이 링크가 있었지만 가격을 좀 싸게 하려다가 맨유에 내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조차도 성공한 영입이 된 데다가 자비처도 토트넘이랑 오랫동안 연결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에릭센이 다치면서 맨유가 데려왔고 바로 좀 효과를 보고 있어요. 결국 토트넘은 카세미르는 솔직히 데려오기 어렵다고 쳐도 자비처, 브루노, 에릭센 중에 한 명만 데려왔어도 네. 미드필드를 훨씬 더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었다. 영입의 실패. 결국에는 콘테 감독이 팀 설계를 실패하면서 선수 영입을 잘못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 지경이 된 거 아니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한 가장 근원은 이 비스마의 부상이잖아요. 예. 그걸 좀 연역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 4명의 미드필더 각자 또 개성이 다르고 퀄리티를 어느 정도 보장해줄 수 있는 선수들을 또 영입을 했고 예. 그에 따라서 전술 운영폭이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예. 기존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만 공격형 미드필더가 가능했지만 또 에릭센이 오면서 또 브루노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릴 수 있게 됐고 예. 자연스럽게 공격 전술이 다양화가 됐는데 정말 그 대척점에 있는 팀이 토트넘입니다. 예. 3-4-3 포메이션만 고집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에게 혹사가 당연히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의 백업 자원이었던 뭐 사르나 스킵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비스마 선수 같은 경우에도 훈련 상황에서 조금은 또 무리를 하게 되는 플레이가 나오면서 비스마의 부상도 거기에서 초래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또 예. 해봅니다. 그 무리라는 것이 왜냐면 기본적으로 맨유는 3미드를 씁니다. 뭐 네. 프레드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구성이 가능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혹사를 당하거나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부상을 당했어도 커버할 수 있는 선수가 있고 많고요. 하지만 토트넘은 3-4-3에서 이 투미들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선수가 호이비에르하고 벤탄쿠르밖에 없어요. 없죠. 엄청난 체력과 활동량을 커버하면서 기술까지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선수가 어디 쉽습니까? 쉽게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스킵이든 비수마든 사르든 그런 역할을 하려고 무리를 하다 보니까 힘든 거고 단점이 드러나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많은 영역을 커버해야 하는 투미들 전술만 고집한 게 백업 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컨디션을 떨어뜨리고 주전 자원들은 혹사를 당하게 만들면서 경기력도 떨어지고 유연성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결국에는 콘테 감독이 3-4-3만 집착한 게 올 시즌 토트넘을 망친 주범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 그 지난 맨시티전에 다이어를 올렸으면서 미드필드처럼 운영했던 스텔리니의 그 아이디어가 더 좋지 않느냐. 그렇죠. 뭐 결과론적인 게 아니라 그 경기 자체의 아이디어가 사실 콘테 감독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번뜩였거든요. 예. 다이어가 애초에 그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이 더 익숙하기도 하거니와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토트넘에게 필요한 거는 전술적인 유연성이거든요. 예. 어쨌든 시즌이 치러 갈수록 그리고 경기가 빡빡해져 갈수록 선수들의 체력은 분명히 고갈되는 것이 맞거든요. 예.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콘테 감독이 전 시즌을 전체적으로 좀 길게 놓고 보지 못한 그런 좀 패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콘테 감독이 첼시에서 우승했을 때도 유럽 대항전이 없을 때
플랜 A만 갖고 리그만 운영했기 때문에 잘 된 거였고 그랬죠. 네. 지난 시즌 후반기 솔직히 토트넘이 챔스에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도 컵 대회를 다 탈락하면서 리그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결국에는 콘테 감독은 경기 일정이 빡빡하지 않을 때 플랜 A만 돌려도 사고가 나지 않고 탈이 없을 때만 잘한다. 플랜 B를 만들지 못하고 여러 대회 병행하는 데 있어서는 단점이 있다. 네. 그래서 유벤투스 시절이든 인테르 시절이든 유럽 대항전에서 못했던 건 결국에는 플랜 A만 잘 만들지 플랜 B는 못 만드는 그렇죠. 감독이다. 뭐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좀 우려가 돼요. 사실은 최근에 토트넘이 반등을 했는데 이렇게 부상 선수가 나오고 특히 비수마까지 다치는 걸 보면서 토트넘이 후반기에 좀 이제 1월 달에도 미드필더 영입을 안 했잖아요. 네. 반등이 쉽지 않겠다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그렇죠. 계속 악순환입니다. 사실 이 계속 똑같은 3-4-3만 고집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기대치만 높아지게 되고 예. 두 명의 미드필더에만 부하가 계속 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백업 자원들에게는 무리가 올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면은 기존 주전 자원들만 계속 뛰게 되는 그런 악순환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콘테 감독이 결정적으로 지금 어쨌든 정말로 이 유럽 대항전과 리그 모두를 잡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런 좀 고집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병행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 이제는 부상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라도 네. 변화를 못 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요인들은 또 손흥민 선수가 좋았던 플레이를 구성하기에는 또 조력자가 사라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데 과연 이 위기 상황 콘테 감독이 어떻게 극복하면서 레스터전은 어떻게 또 로테이션을 하고 네. 또 밀란전은 어떻게 선발 명단을 짤지 경기 지켜보고 또 콘테 감독과 토트넘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들 한준 TV에서 빠르게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